안녕하세요. 김병호 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 주제는 허리를 삐끗했을 때 병원에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이제 의사들이 허리를 삐끗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바로 이제 허리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통이라고 의료 차트에 기술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이 요통, 허리 삐끗함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척추는 이제 여러 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5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요추, 허리뼈입니다. 물론 척추에는 허리뿐만이 아니라 등과 목, 흉추, 경추도 포함이 되지만 오늘 주제가 허리를 삐끗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리의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앞쪽, 그죠? 배 쪽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뒤쪽, 등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바로 이 부분을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가 골반이랑 연결되어지는 천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 있거나 섰을 때 이렇게 만져보면 온고 솟은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통을 이 부위에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든 혹은 무거운 물건을 들지는 않든 환자들이 허리를 잡거나 혹은 한쪽 엉덩이를 잡으면서 걸어 들어올 때 우리가 삐끗해서 표현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리를 삐끗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병원에서 가장 많이 내원하시는 분들 중 하나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허리를 삐끗하고 또 뭐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나이에 따라서는 삐끗하는 원인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젊은 사람들 혹은 중년층까지의 삐끗함은 제일 많은 원인이 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근육 염자로 오게 되거나 그러면 조금 뻐근한 통증이고 하루 이틀 정도나 혹은 반나절 정도만 쉬어줘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디스크가 연관이 되어 가지고 허리를 삐끗했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급성 요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로 움직이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움직인다 하더라도 뭔가 찌릿찌릿하면서 그냥 뻐근한 느낌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근육통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증상을 느끼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급성 요통 혹은 추간판 디스크 기인성 요통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말을 표현했지만 사실 갑자기 발생할 디스크의 통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그 두꺼운 데에 이제 어느 정도 찢김이나 혹은 파열이나 돌출, 팽륜 등이 동반이 되면서 요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급성 요통으로 오시게 되는 환자분들은 다양한 이제 증상으로 오시게 되는데 119를 타고 꼼짝달싹을 못해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자동차를 타고 오시거나 택시를 타고 오시거나 걸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지만 대부분은 보행이 힘들 정도의 허리 엉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20대 젊은 여자분이 갑작스러운 급성 요통을 경험하고 왔던 MRI와 그 사례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옆면에서 본 MRI와 단면에서 보는 MRI를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가 등에 해당이 되고요. 이후에 4번 뼈와 5번 뼈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뼈가 5번 뼈, 그 위에 있는 뼈가 4번 뼈인데요. 그 사이,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추간판, 디스크라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뼈랑 5번 뼈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와 5번 뼈와 천추 1번 뼈인 S1 사이에 있는 디스크의 색깔이 다르죠. 5번 뼈와 S1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하얗고 곁에 있는 이 윤곽도 분명한 반면에 4번과 5번 뼈 사이에는 색깔이 시커매지고 신경이 맞닿아 있는 부분은 돌출이 되었으며 이 부분에는 조금 더 검은 음영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자체의
퇴행성 변화가 생기고 추간판이 돌출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면도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돌출되게 되었고요. 4번과 5번 사이에서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한쪽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뿌리는 완전히 눌리지 않아서 다리 증상이 생기지는 않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허리 중앙보다는 살짝 좌측으로 통증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초기 단계에는 이 곁가지에 MBB와 같은 신경 주사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분은 타원에서 그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스크 자체와 경막의 신경 자체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시술을 고려하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거동이 많이 힘들어서 환자의 입장에서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하고 왔는데 다행히도 방사통도 있지 않고 오로지 요통, 허리 통증만 있는 상태여서 시술로서 치료가 잘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경과가 좋아지셔서 운동도 하고 계시고 관리를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또 아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상처가 나고 손상이 된 디스크가 새로운 디스크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지 않고 허리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나 혹은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거나 생활하게 되면 다시 또 디스크가 터지게 되는, 균열이 강해되는 재발성 디스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활 속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에서 가장 흔한 타입의 허리를 삐끗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봐야 할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입니다. 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다공증은 여성분들한테 더 흔한 타입이고요. 근육의 양도 부족하고 감소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비외상성 골절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비외상성 골절? 이건 뭘 뜻하는 거지? 바로 다치지 않았거나 혹은 다친 게 경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층 높이에서 2층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져서 떨어졌어요. 이건 누가 봐도 외상이죠. 30대 남성이어도 골절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골다공증성 골절은 비외상성의 경향을 띈다고 했는데 그건 바로 그냥 엉덩방아 정도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작은 방석을 깔고 앉으려고 했는데 방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만큼 정도만 엉덩이에 두고 퉁 해서 쿵 했는데 생긴 거예요. 도저히 다쳤다라고 생각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말로 그런 이벤트나 생각나는 것조차 없어요. 근데 오전에 일어나고 났더니 아이고 하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려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 대한 MRI를 좀 더 설명드리면서 환자가 어떤 형태로 통증을 느끼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골다공증 골절에 대해서 MRI와 환자 사례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지금 엑스레이를 보았을 때는 이쪽이 등이고요. 여기가 5번 뼈, 4번 뼈, 3번, 2번, 1번, 12번, 11번 뼈입니다. 지금 엑스레이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3번 뼈에 골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엑스레이 상에서 3번 뼈 골절이 가장 의심되는 상황이죠. 근데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엑스레이만으로는 진단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는 엑스레이에서 3번 뼈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2번이나 1번, 12번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앞통증도 불분명한 경우가 노인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MRI를 찍어봐야 됩니다. MRI를 찍어 보았을 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 뼈는 예전에 깨진 골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신에 3번 뼈가 아니라 12, 11번 뼈에 골절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게 이제 MR에서 골절을 보기 위해서
찍는 MR의 특수 기법인데요. 11번 뼈의 골절된 뼈 부위가 하얗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번 뼈의 압박 골절로 인한 요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동반된 질환으로는 협착증과 디스크가 함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압박 골절의 요통이 더 악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나이가 83세이기 때문에 척추체 성형술과 그리고 통증에 대한 신경 시술을 함께 시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에 대한 통증 시술과 또 척추 골절에 대한 압박 골절에 대한 시술까지 함께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엑스레이 상에서 골시멘트라고 하는 제품을 깨진 뼈 사이에 넣어주게 되어서 이렇게 보강을 시켜 놓은 것을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80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척추체 성형술을 조기에 시행을 하게 되고요. 조금 젊으신 분이나 혹은 압박 자체가 많지 않아서 많이 부스러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척추체 성형술 외에 경막의 신경 카테터를 이용한 일반적인 통증 시술로도 통증을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고요. 그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와 더불어서 보조기를 착용해서 추가적인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허리가 삐끗해서 왔을 때 어떤 분들이 병원에 오게 됐고, 그리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나이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서 봤어요. 그래서 나이를 불문하고 사실 가장 많은 허리 삐끗함의 원인은 디스크 질환이 제일 많을 것 같고요. 연령이 많고 여자분이고 골다공증이 심하다면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언제 가야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하루 이틀 정도 쉬어 보아도 걸음걸이가 힘들 정도의 요통은 반드시 내원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 2주 이상의 약물이나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통증이 지속된다면 MRI 검사와 함께 그에 맞는 근본적인 시술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연세산돌병원은 척추관절의 근본적인 치료와 바람직한 치료를 위해서 항상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